박근혜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예견됐던 거고요. 이 재판을 안 나옴으로써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사상 최대로 많이 배정됐다 그러죠. 5명씩이나. 네. 국선 변호인들이 박근혜 씨를 만나지를 못한 상태로. 그래서 28일 다시 재판을 연다 그러는데 내일도 안 나오면 궐석 재판. 안 나온 상태로 재판하겠다. 요거거든요. 앞으로 특정한 시점 또는 어쩌면 영원히 박근혜 재판은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궐석 재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불리하죠. 재판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반성. 네. 두 번째, 초범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양들의 침묵에 보면 한니발 렉터가 카트에 밀려서 줄줄줄 끌려 나오잖아요. 이 가면 쓰고.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장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교도관들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나오기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그런 형사범이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진해.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원래 재판이라는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떤 특정한 피의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수사를 해요. 그 수사한 결과가 사법부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검찰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합당한 형량은 얼마라고 하는 게 구형이잖아. 그것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니들이 좀 과했어 뭐 등등의 판단을 내린 뒤에 재판부 나름대로 합당한 형량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안 나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라는 거잖아. 네.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걸 이제 이름하여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고두고 이거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다라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전에도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난 탄핵 안 당했어라고 지금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쭉 이어져서 3심 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돼도 나는 죄가 없어라고 계속 그렇게 인지부조화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구속 만료일 지나고 나서 그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결정적인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재판 거부했잖아요. 네. 좌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황당한 뭔가로 자기를 얽어맸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풀어주기라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연타로 맞았잖아요. 예. 탄핵을 안 당할 거야라고 했는데 탄핵당했고 또 나중에 구속당했고 그리고 구속이 연장돼 버렸고 이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의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요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된 게 아니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나 보더라고요. 국과수가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검찰은 증거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무식한 주장을 했었죠. 이게 원래 압수 당시 없었던 파일이 계속 들어가 있다. 이게 검찰이 조작한 거다. 사실은 그 부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로그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뭐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정황이 지금 박근혜가 유죄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집에서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박근혜가 정말 나갔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코앞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봤자 내일로 미뤄진 건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만 산다. 네. 뭐 뭔가 내일 당장 닥쳐올 일도 오늘 계속 미루고 있는 요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게 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MH그룹 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투쟁들로 누군가가 나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빼고는 맞아요. 재판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궐석 재판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낼까요?
요즘은 책도 안 본다 그러고 영어 사전도 안 본다 그러고 뭘 까먹으셨네. TV도 안 본다는데. 우리 그 국정농단 게이트 할 때 우리가 했던 네.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심취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내시면 돼요. 그럼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건가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재소자들의 물론 구치소 이야기인데 네. 재소자들의 리얼한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분 덕방 쓰시기 천만다행입니다.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예.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정 네,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에 예.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은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오.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 위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우병우 페이스북 아니에요. 패러디 계정입니다. 조언을 했던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연타로 맞았잖아요. 예. 탄핵을 안 당할 거야라고 했는데 탄핵당했고 또 나중에 구속당했고 그리고 구속이 연장돼 버렸고 이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의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요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된 게 아니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나 보더라고요. 국과수가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검찰은 증거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무식한 주장을 했었죠. 이게 원래 압수 당시 없었던 파일이 계속 들어가 있다. 이게 검찰이 조작한 거다. 사실은 그 부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로그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정황이 지금 박근혜가 유죄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같으면 그런 형사범이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진해.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원래 재판이라는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떤 특정한 피의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수사를 해요. 그 수사한 결과가 사법부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검찰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합당한 형량은 얼마라고 하는 게 구형이잖아. 그것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니들이 좀 과했어 뭐 등등의 판단을 내린 뒤에 재판부 나름대로 합당한 형량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안 나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라는 거잖아. 네.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걸 집에서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박근혜가 정말 나갔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코앞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봤자 내일로 미뤄진 건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만 산다. 네. 뭐 뭔가 내일 당장 닥쳐올 일도 오늘 계속 미루고 있는 요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게 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MH그룹 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투쟁들로 누군가가 나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빼고는 맞아요. 재판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궐석 재판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낼까요? 요즘은 책도 안 본다 그러고 영어 사전도 안 본다 그러고 뭘 까먹으셨네. TV도 안 본다는데. 박근혜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예견됐던 거고요. 이 재판을 안 나옴으로써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사상 최다로 많이 배정됐다고 그러죠. 5명씩이나. 네. 국선 변호인들이 박근혜 씨를 만나지를 못한 상태로. 그래서 28일 다시 재판을 연다고 그러는데 내일도 안 나오면 궐석 재판. 안 나온 상태로 재판하겠다. 요거거든요. 앞으로 특정한 시점 또는 어쩌면 영원히 박근혜 재판은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궐석 재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불리하죠. 재판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반성. 예. 두 번째, 초범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양들의 침묵에 보면 한니발 렉터가 카트에 밀려서 줄줄줄 끌려 나오잖아요. 이 가면 쓰고.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장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교도관들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나오기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이제 이름하여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고두고 이거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다라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전에도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난 탄핵 안 당했어라고 지금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쭉 이어져서 3심 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돼도 나는 죄가 없어라고 계속 그렇게 인지부조화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구속 만료일 지나고 나서 그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결정적인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재판 거부했잖아요. 예. 좌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황당한 뭔가로 자기를 얽어맸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풀어주기라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